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좀 안 하고 더 네. 버텨주시기를, 더 마무리를 지어주시길 바랐는데. 고생만 하시고 네. 참 그렇게 되셨는데 아무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고생은 하셨지만 아들을 참 훌륭하게 잘 키우셨구나라는 거를 만천하에 또 알리셨어. 또 아들님이 굉장히 훌륭하더만. 이게 아들들 얘기 나오면 우리 나경원이가 또 움찔하고 있을 텐데. 현저는 훈련은 받고는 있는 건지 너무 알고 싶네. 연예인들 가면 그 훈련소까지 다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알려주더니. 그러게. 알고 싶은 현저는 왜 이렇게 안 알려주나? 날도 추운데 우리 현조 훈련소에서 잘 있는지 궁금하네. 현조야 누나가 너 되게 궁금해해. 잘 있겠죠. 그리고 후임 장관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내정이 됐다고 합니다. 많은 신문들이 개각 관련 소식을 썼는데 그중에 좀 눈에 띄는 제목이 있어서 이거는 클릭하지 않을 수 없어서 클릭하지 않을 수 없는 기사. 낚였구나. 네, 한국일보 3면 기사입니다. 한때의 윤석열 형 잡으러 검찰개혁 특명받은 박범계.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성은 역시나 검찰개혁이었다. 그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을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해야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엄중한 상황에서 후보자로 지명돼 어깨가 참 무겁다고도 했다. 엄중한 상황이란 얘기 좀 하지 마. 이상하게 엄중이란 단어는 엄중자도 싫어요. 우리가 약간 이상하게 생겼죠. 예. 네. 1963년 충북 영동에서 태어난 박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나이가 3살 적지만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한때는 호영호재하는 사이였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1월 당시 경기 여주지청장이었던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로 징계를 받자 박 후보자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윤석열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 고 썼다. 최근 들어선 두 사람 사이에 냉기류가 흐른다. 박 후보자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를 거침없이 수사하는 윤 총장을 향해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비판했다. 자세를 똑바로 앉으라고 호통도 쳤다. 윤 총장이 과거엔 저에 대해 안 그러셨지 않느냐 고 발끈해 불꽃이 튀었다. 야, 네가 그때 청와대 문건 가지고 장모건하고 딜했을 줄 몰랐으니까 그랬지, 자식아. 그때 이럴 줄 몰랐지. 근데 뭐 다른 내용은 크게 없었는데 제목이 윤석열 형 잡으러 검찰개혁 특명받은 박범계라고 해서 한번 소개시켜드렸고요. 아니 연수원 동기로 들어가는데 구수해갖고 늑수그루한 사람이 와 있는데 그럼 어이 동기 그러고 부르면 너무 싸가지 없잖아. 그래 내가 어이 송 작가야 이러면 싸가지 없어 보이잖아요. 너 겁나 싸가지 없었어 방금 멘트가. 근데 아니 구수 정도를 하면 이런 사람은 여기 출제위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사법고시 출제위원? 그럴 수도 있죠. 이런 분들이 쪽집게 사법고시 1타 강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강사하면 잘하는 거지 이런 분들이. 아무튼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동기인데 과연 잘 지낼 것인가. 예전의 모습을 보면은 좀 걱정이 되면서도 지금 모습 보면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중앙일보를 보면은 박범계 의원을 지명한 상황에 대해서 기사가 나와가 있는데 중앙일보니까 반만 믿읍시다. 네, 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문 발표 당일까지 고민했다. 윤 동기 박범계 지명에 담긴 뜻. 문 대통령은 발표 당일까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누구를 택할지 고민했다고 한다. 전날 오후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은 최종적으로 2장의 카드를 들고 갔다고 했다. 그중 유력했던 카드가 박 후보자였다. 특히 민주당에서 박 후보자를 추천하는 기류가 강했다. 청와대 주변에서 박범계 카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지만 결국 문 대통령의 선택은 박 후보자였다.
민주당에선 이제 검찰개혁의 입법 과제는 대체로 마무리된 상태라 안정적으로 수습할 인물을 문 대통령이 고른 것 같다는 말이 많이 나왔다. 또 추 장관이 박 후보자를 적극 추천했다고 알고 있다. 당내에서 타협론자라는 얘기를 듣는 만큼 추 장관 때와 달리 감정 싸움 없이 검찰개혁을 풀어가지 않겠느냐. 가로 열고 민주당 최고위원 가로 닫고는 기대감도 표출됐다. 근데 이거를 봐도 추미애 장관이 추천했다고 하니까 뭐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여기에 당내에서 타협론자라는 말이 있다고 하니까 또 이게 또 별로인 것 같고, 그리고 뭐 민주당 최고위원이 했다는 감정 싸움 없이 검찰 개혁을 풀어가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이게 가능한 일일 것 같지, 이 감정 싸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네. 사실 이제 저는 뭐 그런 기대는 하지 않지만 동기가 장관으로 와갖고 자존심이 상해서 윤석열이 아이씨 안 해 그러고 그만두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 혹시 일어나진 않을까라는.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겠죠? 네. 안 일어날 줄 알았어요. 성렬이 형인데 뭐. 근데 어찌됐거나 추 장관이 그때 이제 우리 트위터 올렸을 때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이거는 본인의 의지일 수도 있지만 이게 떠나는 마지막 인사로 보여진다라고 했는데 네. 실제 이제 그 마지막 인사가 됐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추가로 남기신 게 말씀이 이제 무릎이 해지도록 닦는 길에 멈춤은 없다. 이거는 자신이 이제 오체투치할 때 그 느낌을 좀 담은 것 같아. 네. 예? 이렇게까지 해갖고 오는 길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그렇죠. 투지가 아니라 그때 108배인가 그거 말씀하시는 아니요. 거예요? 삼보일배. 삼보일배. 삼보일배 하면서 오체투치 한 거 아니었어? 네. 그냥 삼보일배만 하셨어요. 아무튼 박범계를 추천하신 박범계 의원을 추천하신 데는 그만큼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고 이 인사에 대한 어떤 배경도 대통령한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좀 짜증나는 건 뭐냐면 이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이 단독을 조선일보가 했어요. 그 맞았지. 근데 그치. 그게 그대로 맞았어. 맞았어. 그래서 그게 새 나올 때 왜냐하면 청와대가 두 개 카드를 들고 있었는데 조선일보가 박범계를 콕 찍어가지고 그때 얘기를 할 때 만약 이게 예언이라면 민정계 안에 스파이가 있어서 이 후보자를 벌써 그 밖으로 내보낸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주초에. 네.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어요. 조선일보에만 알려줬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믿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박범계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같이 할 때 비서관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연이 그죠? 예. 남아 있기 때문에 동기보다는 동기보다는 늑수그리한 동기보다는 같이 이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면서 청와대에서 일을 보면서 그 얼마나 많은 검찰의 그 전행에 대해서 좌절을 느꼈겠냐고. 그렇죠. 본인도 판사 출신인데 이와 관련한 어떤 그 필요성을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 대통령의 사람이다라고 믿어줄 어떤 그 기대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대를 갖고 지켜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청문회를 통과해야만 임명이 되겠지만 네. 지금 언론에서는 별다른 소리가 없는데 조용한 편이죠. 검찰 내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우려를 표명하는 움직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그거 요즘 상반된 거죠. 네. 보통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하던 거랑은 그렇죠. 오히려 언론이 부글부글하고 검찰은 조용히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언론인 조용한데 검찰이 지금 부글부글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그렇다고 치면 잘한 거 아닌가? 원만하게 정치적인 합의도 있으면서 검찰 안에서는 뭔가 좀 두려운 사람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딴 건 잘 모르겠고 박범계 의원이 굉장히 유권자 눈치를 엄청 많이 보는 의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거에 많이 휘둘리세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소리에. 블랙리스트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찰 파일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박범계 의원을 이제 몇 년간 쭉 지켜봤을 때의 제 판단은 이분은 유권자들 눈치를 겁나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고 동향을 겁나 살피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민주당 찐팬들이 당원들이 뭘 요구하고 뭘 주장하고 있는지에 가장 많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다. 잘 됐네. 그럼 국민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요구하고 강도 높은 행동을 요구하면 들어주는 사람인 거네. 여러분, 우리나라 사법부는 그거 사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거 사찰 아니라고 판결 났어요. 왜 이러는 겁니까? 괜찮은 겁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판결이 난 건 없습니다. 아니고 판결이 난 건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지는 않았죠. 그냥 판사가 그게 부적절하다고는 얘기는 했는데 권한 소송은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했어. 아무튼 제가 사찰은 아니었고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이 방송하는데 필요해서 내가 좀 살펴봤어. 세평이나 뭐 이런 것들. 인터넷에 있는 정보 취합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일 그 청문회에서 만일에 박범계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면 검찰이 뭔가를 꺼낼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리스트를 그 청문회 참석하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풀겠죠. 벌써 뭐 각종 비리 관련된 뭐 찌라시들이 돌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뒤에서 숨어서 뭐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검찰 입장에서는 만일 박범계 의원이 흠이 있다고 치면 청문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뭔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통과하게 된다고 치면 박범계 의원 입장에서도 배수진을 치고 나를 건드려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간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원래 의원 출신의 장관 후보자가 오면 국회에서 좀 안 봐줘요. 건드리는 게 불문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추 장관도 처음에 들어설 때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의 어느 정도의 공방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거기에서 박범계 장관 후보의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향후 성향 내지는 앞으로 기대치가 증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냐? 박범계 장관 후보자에게 당신을 증명하라고. 당신이 수박이 아님을 증명하라고 우리는 닦아 세워야 됩니다. 아니 대신에 이 언론이 언제 지금은 아마 발톱을 숨기고 있지만 그 청문회 시간이 오면 그 전에 뭔가를 많이 쏟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잘 판단하시고 어차피 우리 언론 그렇게 많이 안 믿으니까 그 대신에 이제 잘 판단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는 박범계 어차피 지금 후보자로 나섰으니까 사실은 이 지금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무리 투수인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9회 말 투아웃에 2사 말루야. 그렇지. 안타 하나 맞으면 끝나. 안타 하나 맞으면 다 지금까지 이기던 거 다 뒤집어질 수 있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그렇죠. 구원 투수로 나선 거야 지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본인이 나섰다는 거는 어느 정도 강단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사실 누가 되고 어쨌든 간에 본질은 우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지하기는 지지하는데 중요한 건 캐스팅 보트는 착각하지 마. 우리 유권자가 쥐고 있어라는 거를 그냥 우리 국민이 쥐고 있어라는 걸 계속 어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한다. 잘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지금 이제 조선일보가 일종의 이제 하나의 검증을 해준 게 검증. 이제 박범계 의원을 보고 추미애 시즌 2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조선일보 보기에 박범계 의원이 추미애 장관하고 똑같은 스탠스를 취할 거다라고 일종의 세례를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남성 패션의 꽃은 넥타이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댄디보이였던 오스카 와일드는 잘 맨 넥타이는 삶에서 성실함의 첫 걸음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하지만 목을 조이는 넥타이는 답답해서 당장이라도 풀고만 싶은 물건이죠. 하지만 전혀 새로운 개념의 넥타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쉽고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넥타이를 매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심지어 넥타이 매는 법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클립이 부착된 와이셔츠와 브릿지에 매어진 넥타이만 준비되면 아주 쉽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 브릿지는 쉽고 간편하며 단정하고 품위 있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편안합니다. 일반적으로 넥타이를 매면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넥타이를 매면 두뇌로 가는 혈액량이 7.5% 감소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산소 호흡량이 감소되고 특히 두뇌 회전 능력은 15%나 떨어집니다. 따라서 고도의 집중력과 사고력을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두뇌 회전 능력을 15% 떨어뜨리는 넥타이를 매는 것은 넌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 브릿지는 목을 조이지 않습니다. 집중력과 사고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답답하지 않고 하루 종일 착용해도 갑갑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덥지 않고 시원합니다. 넥타이를 매면 체감 온도가 2도 상승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여름철에는 넥타이를 매지 말자는 캠페인을 하는 거죠. 환경부는 만일 모든 사무실에서 실내 냉방 온도를 2도 올리면 전력 사용량을 17% 줄일 수 있고 약 3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이 브릿지는 시원합니다. 타이 브릿지는 쾌적합니다. 건강도 지키고 에너지도 절감하는 넥타이, 목을 조이는 넥타이에서 목을 자유롭게 하는 넥타이, 타이 브릿지입니다. 목을 조여주거나 답답하거나 전혀. 더운 느낌이 없는 35,000원에 송작가 TV 보고 구매했다고 메모를 남기시는 분한테 사은품으로 제가 넥타이를 뺏어낸 거예요. 여러분. 송작가 개인의 피땀 눈물을 어떤 미용의 마지막 한 단계는 얼굴 아니겠습니까? 코엔자임 마스크팩 20종 세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인증해 주시면 주소하고 전화번호는 꼭 보내주세요. 메일 밑에 보이시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연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조선일보 갑자기 이제 단독을 내가지고 이게 그 정경심 교수 딸 조민 씨 2013년에 서울대 의학 그 의전원에 0.5점 차로 뭐 뭐 떨어졌다. 0.05점이야. 0.05점. 0.05점으로. 뭐 보결 4번이었는데 2번까지만 합격했다 이러면서 하마터면 최종 합격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뻔했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야, 소리야. 네. 진짜. 와, 어떻게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뒤져? 그러니까 이게 이 부산대 의전원 합격하기 이전에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가지고 서울대도 0.05점 차이로 합격할 수 있는 엄청난 스펙으로 써먹었다라고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나 이쯤 되면 난 둘 다 동양대를 가야 될 것 같아. 나 애들은. 동양대 표창장 갖고 싶어요. 나 그 표창장 가지면 대한민국에서 못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야, 네. 이 아니, 정도 근데 이 되면 정도면- 사법고시에서도 뭐 어떻게 그러니까. 가산점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허위 스펙으로 도배하고도라고 했죠. 아이고. 아, 참. 정말. 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조민 씨는 성적이 엄청 좋았던 좋았네. 거야. 왜냐면 서류 전형자 지원자들 중에 185명 중에 98등이었대. 거의 중간이었는데 거의 0.05점 차로 보결 4번이 될 정도로 이 불리한 스펙에서도 불구하고 이겨낸 거잖아. 근데 이 불리한 스펙밖에 안 되는 이 안에 들어있었던 동양대 표창장이 이 85등의 기본적인 어떤 최고의 무기가 됐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만들어갖고 쓰고 있는 거죠. 네. 아무튼 뭐 짜증나 씨. 와, 이 정도면 진짜 근데 이런 점수를 까발리는 거는 이건 사생활 침해 같은데 저는 근데 걸어야 될 것 이게 같아요. 법원 판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라서 그게 뭐 사생활 침해는 아닌 거고요. 뭐 판결문 안에 있다는 아니 얘기 같아요. 사생활 침해는 그게 무슨 형사법이 아니고 이건 약간 민사로? 민사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법원 판결 안에 있는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이거지. 재판부는
이제 그 면접위원으로부터 0.4점만 더 받았으면 합격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지. 재판부가 얘기하는 걸로는 그러니까 아유 씨발 이거 허위라 그래. 하여튼 정리 좀 해봐요. 정리 좀. 그러니까 표창장 위조가 자칫했으면 0.4점 차이로 합격할 수도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건데, 자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뭐 야. 저희 보고 박범계 의원에 대해서 뭐 기대하는 거에 대해서 행복회로 돌리지 말라고 하시는데, 행복회로 돌리는 게 아니고 희망회로 돌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박범계 의원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다시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는 아니, 없잖아요. 뭐 지금 공수처장도 그렇고 네. 걱정은 많이 되지만 할 수는 없지만 문 이분들한테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문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하셨고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박범계 의원도 하겠다고 온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대통령 지지율하고 국민들의 여론밖에 그렇죠. 그럼요. 저희가 그럼요. 뭐 더 열심히 해가지고 박범계 의원을 움직이고 잘할 수 있게 지켜보고 응원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국민의 뜻에 따르도록 푸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예. 그래서 이제 또 하나 검찰의 검찰의 이건 재판부라고 봐야 되겠지. 재판부의 결정에 눈여겨봐야 될 게, 어제까지 빤스까지 부러졌잖아. 빤스 목사까지. 빤스 목사. 어제는 이제 이재용 재판이 있었다는 거죠. 네. 이재용 재판. 음.